반갑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연구소 정일영 소장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현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이 듣는 그 질문 중에 한 가지가 MES 관련된 질문이 많아요. MES를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 다 하는 겁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하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2017년 이후에 그 스마트 공장을 굉장히 많이 졌어요. 국내에. 뭐 작년까지 한 2만 개 정도가 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과거에 한 몇 년 전에 한 6천 건 정도의 그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를 한 것 중에 한 30건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22건이 MES를 추진했더라라는 겁니다. 즉, 한 73%가 MES를 추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MES를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 다음 단계, 진정한 디지털라이제이션 말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쪽으로 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MES가 스마트 팩토리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MES가 무엇인데 이렇게 했을까? MES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제조 현장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 생산 현황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실시간 최적의 어떤 작업 계획이나 지시를 하고 생산 및 제조 환경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제조 공장의 밸류체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MES가 스마트 팩토리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 팩토리에 필요하다. 왜? 스마트 팩토리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3차 산업혁명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기 때문에. MES는 공장의 디지털라이제이션 전산화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MES는 전체는 아니지만 머스트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솔직히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됐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이제 닥치면서 제조업이 이제 강한 국가들과 제조업이 좀 약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그 국가들이 좀 나눠졌어요. 그래서 제조업이 강한 국가 같은 경우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 같은 그런 금융위기에 비교적 아주 빠르게 이렇게 대응한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같은 곳은 극복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즉 제조 산업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인자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서 스마트 팩토리가 중요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내에도 3만 개의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가 지금 추진단위에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가 참 많죠. 야, 정말 이거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근데 잘하고 못하고 보다 제 생각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부분은 중소기업을 완전히 세계 제1의 그런 중소기업으로 만들어주는 게 타깃은 아니에요. 왜? 모든 중소기업이 정부 입장에서는 다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일단 그 중에 3만 개만 뭐 하는 겁니까? 지원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하게끔 해주는 것인데, 이 지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운물의 마중물과 같은 거죠. 펌프, 한마디로 말해서 펌프의 마중물과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마중물을 하는 그런 역할로서 3만 개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추진상에는 좀 이제 문제는 좀 있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지원의 규모가 좀 차이가 많죠. 현실하고 지원하고는 갭이 좀 생겨요. 현실적으로 한 MES만 봐도 한 1억 정도 이상 하죠. 그런데 지원은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MES만 하기에도 굉장히 빠듯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MES만 하면 스마트 팩토리 끝납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수준 진단 문제가 좀 있어요. 그 수준 진단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은 잘 사용하기 않는 것 같지만 사용되기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추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뭐 고려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저 이제 정보기획 팀장을 한 곳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IT 수준 진단을 했었어요. IT 수준 진단만 하는데도 한 기업에 한 3개월 이상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너무 간편한 수준 진단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수준 진단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딱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왜 당신의 기업은 왜 스마트 팩토리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또 한 가지는 이 공장은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를 접근해야 할까? 어떻게 라는 쪽으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래서 왜와 이 어떻게만을 가지고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MES만 하고 그 다음에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이 아닌가라는 제레미 리프킨 교수의 이제 말이 생각이 나긴 해요.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그동안 했던 어떤 자동화에 대한 그런 것들을 스마트 팩토리라는 포장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우리 현실을 좀 볼 필요는 있어요. 대한민국 현실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98%가 아직도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필요하진 않아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직도 3차 산업혁명의 전산화에 대한 기술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리고 98% 중에 한 22%는 그나마 좀 나은 것이 뭐냐면 통계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업의 한 20%는 통계를 요구하고 있고 그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전산화는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은 약간 퀘스천이지만 일단 전산화가 이루어진 건 한 20%, 그러면 76%는 아직도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에 목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제조업이 한 30% 정도 되는 그런 국가거든요. 다른 선진국들 10%, 뭐 15%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제조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제조 비중이 큰 만큼 스마트 팩토리를 좀 열심히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 순위를 한번 봐도 한 20위 정도밖에 안 돼요. OECD 한 뭐 35 국가 중에 20위 정도면 우리 중하위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어떻게 해야지 1등 저 위 선진국 1등 그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좀 안 좋은 상황에 좀 닥쳐 있어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은 건설 붐이 일어났었어요. 공장들 엄청 많이 졌거든요. 공장을 많이 짓다 보니까 현장에 뭐 직원들, 근로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 근로자들이 2030년까지 대부분 퇴직을 해요. 지금 그 플랜트 쪽에 보면은 한 65%에서 75%가 퇴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야? 순간적으로 어느 시점에 경험 공황이 찾아오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비가 돼 있을까? 이것 또한 문제예요. 아무리 생산성을 높여도 어떻게 한 번의 대형 사고면 모든 게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추진하면 좋으냐라는 그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추진하기보다 먼저 내가 어떤 입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떤가를 먼저 보고 즉 구축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그 결과들을 먼저 보면서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데도 모델 공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 공장을 찾아서 한번 왜와 어떻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